자,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3주차인데 지난 시간에 계획 파트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원래 복습을 하다 보면은 그 기억이 조금씩 가물가물 날 건데 요거 지난주 했던 거 잠깐만 복습 좀 할게요. 그 지난주 뭐 했냐면 행정계획 세 가지 했었어요.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 하면서 행정계획은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 있었고, 나랑 관련이 없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랑 관련 있는 것들은 나한테 뭐뭐 해라라는 처분을 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라 세 글자 들어갔어요. 광역, 종합, 기본.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라 나한테 뭐뭐 해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 계획을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가 없다 이랬었는데 한번 봐볼까? 일단 도시 그러잖아요. 도시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그럼 도시는 우린 전국 관할을 할 때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하는 건데 지역 단위를 나눌 때 서울 뭐라고 하죠?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도에서 얘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광 특특도인데 도가 워낙 땅이 커가지고 얘는 시하고 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도를 도시 개념으로 안 놓고 시하고 군을 도시 개념으로 두면서 도시가 어디야 그러면 특광 특특시 군에서 입에서 튀어나와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죠? 네. 그리고 도시 중에서 도 밑에 시군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좀 약간 큰 시다 그래서 대도시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계획을 두 개로 나눌 때 나랑 관련이 없는 계획은 그냥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라 수립해서 승인하고 그래 방향 잘 잡았어 라고 하는 계획의 성격이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구속적 계획이라 행정쟁송 제기할 수는 없다. 들어본 것 같기만 한데. 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합니까? 그러면 얘는 항상 도시가 지금 현재 있는데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개 이상. 그럼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도시를 일단 묶어야 돼요. 그 묶는 거를 광역계획권 그랬습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는 2개의 도시를 묶어야 되는데 이게 시하고 도에 묶일 수가 있고 같은 도에서 시군을 묶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윗사람이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시군이면은 윗사람인 도지사가 지정하겠죠? 근데 이게 시하고 도에 묶이면 어느 분밖에 없어요? 국장. 그래서 국장 아니면 도의사밖에 지정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이 지정했으니까 어디에서 짜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광역계획권에 방향 제시하는 도시의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는 어디서 짜요? 그럼 어디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만약에 같은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줬어요. 도지사가 지정을 딱 했으면 누가 이거 짜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짜면 되니까 같은 도 안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둘이 협의가 안 돼서 나 이거 못 짜겠는데 그러면 윗사람한테 같이 짜달라고 요청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요청하면 누구랑 같이 짜면 되겠네? 도지사랑. 그래서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는데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원칙이 다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하여야 한다는데 요청이란 표현 들어갈 때만 할 수 있다다. 그럼 12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여야 한다. 요청이란 말 보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법조문을 다 외워야 돼요. 12줄을. 예.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데 요청이란 말 들어갈 때만 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계획 절차 기억하는가? 이건 뭐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광역 도시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서 세 가지 계획의 성격 중에서 이제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요거 광역자 들어간 놈 있고 기본자 들어간 놈 있는데 얘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방향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 성격 갖는 거고 얘는 그런 말 없으면 우리랑 관련 있는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 보면 되는데 얘 둘을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다 해서 원래 도시계획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시계획 그러면 군은 안 짜는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군자 하나 써준댔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얘한테 지침 주는 거야.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런 말 쓰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구 보고 짜는? 기본계획 보고 짜는 거야.
그럼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이런 말 써요. 그럼 얘네들의 절차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만 써볼게요. 방향 제시하는 건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라고 그랬고, 구성력 있는 건 입안해서 뭐 한다고 했죠? 결정. 그래서 얘는 수립이란 말 써요. 수립해서 승인한다. 이런 말 쓰고. 얘도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한다.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계획안을 세웠다 해서 입안이란 말 쓰는데, 보통 수립이랑 입안은 병행해서 같이 써요. 뭐 입안했단 말 쓸 때도 있고 얘를 수립했다는 말도 쓰는데, 결정 승인은 절대 혼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승인했을 때 방향 잘 잡아냈는데 여기는 결정이란 말 써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고시가 딱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돼요. 너 땅이 여기 예를 들어서 112번지인데 그 땅으로 현재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럼 현재 당신 땅으로 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당신 알아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내 땅에 도로가 결정이 됐어. 그럼 제 땅의 요 일부분은 앞으로 여기 뭐 되겠네 이거? 내 땅이 도로로 됐어. 그럼 나는 뭐를 정당하게 받고 보상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뺏겨요. 그걸 이제 우리 공용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한다 해서 공용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보상금 받고 얘는 이제 수용당합니다. 그럼 수용 보상금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잖아. 그럼 많이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짓을 좀 해놔야 돼? 해야죠. 이거 무슨 짓을 해서 건물이라도 짓든 나무라도 심든 보상을 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게 도로 설치 비용보다 보상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해당 결정권자가 야 이제 우리 결정했잖아. 이 결정된 요 땅에서는 니네 개발행위 하지마. 금지 들어가요. 개발행위 금지 들어갑니다. 개발행위는 금지시키겠다. 그럼 이 금지라는 거를 A 땅 소유자한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효력에 대해서 그러면 빨리 그럼 보상금 주시고 저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할 거니까 빨리 돈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결정해 놓고 5년이 지나도 안 하고 8년이 지나도 안 하고 10년 지나도 안 하고 이거 20년 지날 때까지 안 해. 이거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한 사람한테 가서 이의 제기해야 돼요? 해야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즉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고시할 때 결정된 내용 고시할 때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이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그려서 표시해 주는 거를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승인이란 말 안 쓰고 반드시 무슨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승인하고 넘어갔다 이런 표현 쓰는 거니까 혼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절차로 가는데 기억이 간단하게 나는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럼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A시라는 도시 한 개만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개? 최소한 몇 개 이상? 두 개. 그럼 A시하고 B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을 묶었어요. 이걸 우리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을 묶는 사람은 아까 2명밖에 안 나오는데 같은 도면은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는데 시도면은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고 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기초조사. 네. 그럼 기초조사하고 얘도 기초조사겠지? 얘도 기초조사예요. 얘는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예요. 도시 한 개의 도시에서 야 우리 도시 어떻게 만들 거지? 개발 어떻게 할 거지? 이렇게 일정할 때 방향 잡는 계획이고 집행하는 계획이에요. 그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돼. 그럼 기초조사 다 했어. 근데 이 기초조사 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그래서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들어본다 해서 뭐라고 그러죠? 공청회. 구속력 들어가는 건 와서 보세요라고 공람했어요. 얘는 공청회라는 거 하고 공청회 하는데 얘는 주민 뭐 한다고 그랬었지? 공람. 주민 공람. 이거 기본서 가면 요 지금 제가 쓰는 판서가 18페이지예요. 지금 제가 한 페이지로 줄이려는 거예요. 이거 해두면 나중에 속이 편하거든. 1월 달에 오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 보여줄게 내가. 기초과정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의 차이를 내가 나게끔 할 거야 내가.
그냥 뒤에 가서 막 묻는 거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예. 지금 해버리면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늦게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후회해야죠. 예. 그리고 의견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2명 왔고 3명 왔어요. 이걸 다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뽑아놨댔죠. 지방의원 뽑아놨으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이제 의협심이에요? 심협의회야? 의심협이에요? 의협심. 그럼 협심 가야죠. 그럼 수리권자가 보내면 협심이니까 협의하고 협의가 끝나야 마지막에 그 안 가지고 전문가들이 뭐 거쳐요? 심의. 심의한 다음에 승인을 했어요. 그럼 승인한 걸 가지고 관련 서류를 보내는 거 뭐라고 그랬죠? 송부. 관련 서류 뭐예요? 송부. 결정 고시하고 나서 송부. 송부하면 공고 열람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불특정 대다수한테 알린다 해서 공고라고 하는데 얘는 고시함으로써 사람들한테 효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효력은 뭐 할 때 발생하겠다. 지형도면을 뭐 한 때? 고시한 때. 그리고 도면 나온 때 효력 발생하겠대요. 즉시. 그러면 이제 요 절차로 가는데 그 절차상에서 수립하는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데 수립하는 사람 윗사람한테 승인 요청하겠죠. 그럼 요거만 찾아내면 다 끝난 건데 이거를 1년 내내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당일날도 아침에 이거 외우고 가요. 기초에서 끝내버리면 그거 아침에 안 봐도 되잖아. 예. 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되고 하나 더 계획은 맨 처음에 어려워요. 처음 공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자주 보다 보면은 나오던 게 또 나와요. 그래서 항상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고 끝낼게요. 광역, 기본, 종합. 광역적으로 방향 잡는다. 기본적인 방향 잡는다. 종합적으로 방향 잡는다 해서 비구속이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랑 관련 없으니까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구속력 없으니까 들어는 바라 해서 주민 의견 들을 때 공청회. 나한테 구속력이 없었으니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세 글자 안 들어가면 다 뭘로 빼시면 되냐면 구속적 개요로 빼되 얘는 일반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속력에 대해서 야 니네들한테 이거 구속력 들어가니까 와서 봐. 뭐해? 공람시켜요. 공람시킨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입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둘 다 구속해서 양면적 계획이란 말을 쓰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 그냥 다 구속적 계획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럼 하나 물어봐야지. 자, 여기 하얀 색깔이 서울이에요. 하얀 색깔 서울인데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이 도까지를 도시로 안 보고 시하고 군을 도시로 본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남하고 남양주다. 그럼 요 두 개의 도시 중에 남양주가 훨씬 커요. 그럼 저거를 광역계획권을 묶으려면 얘 누가 지정하는 게 맞을까요? 하남시장이 남양주 시장이 누가 묶는 게 맞아요? 같은 도인데. 그럼 도지사 묶어야죠. 어느 도지사가 묶어야 돼? 전라도지사? 경상도지사? 경기도지사 지정해야죠. 근데 만약에 부천하고 서울 여기를 일부러 묶겠대요. 그럼 시하고 도에 걸친 거잖아. 경기도하고 시하고. 시도지사 윗사람이 국장. 얘는 국장이 지정해야 되고 얘는 도지사가. 근데 만약에 수원하고 용인이 워낙 큰데 용인 같은 경우는 수원보다 인구가 적어서 야, 용인하고 수원 어떻게 키워가지고 광역시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얘네들이 그 계획을 짰나 봐. 그럼 이것도 같은 도에 있으니까 누가? 도지사. 얘네들은 도지사인데 얘는 국장이겠지. 그래서 얘는 국장, 얘는 도지사니까 지정권자가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국장 아니면 도지사 2명밖에 안 나오는데 시험장 가면 자꾸 국장하고 시도지사라고 꼬셔요. 그래서 여기 광역계획권은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누구하고 누구만?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은 지정 못해. 그래서 요거 자주 나왔던 지문이고. 그럼 만약에 이제부터 머리 연습할 때 이분이 만약에 도시야. 그럼 도시는 어디예요? 그럼 무조건 어디에? 특광, 특특시 이게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 입에서 안 튀어나오면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안 되면 얘처럼이라도 하세요. 얘가 어떻게 외우는지 보실래요? 특광, 특특시 오늘 머릿속에 담으려고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뭐 하는 사진인지 아세요? 한글 배우는 애들, 중국 애인데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이 너무 어려워서 한글책을 담아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도시. 앞으로 도시 그럼 어디예요? 특강 특수시군이 이게 들어있어야 돼. 특강 특수시군. 한번 더 보여줘? 더 보여줘. 도시 그럼 어디라고?
특광, 특특, 시군이에요. 근데 앞으로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인데 2개 이상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광역, 계획권. 거기에 방향 잡는 건 광역도시계획이고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에서 짜는 거니까 기본계획. 집행을 관리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를 어떻게 도시로 만들 거냐 순서예요. 순서니까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뭐만 차이점 있는지 알면 돼요. 내가 만약에 수립하는 사람이야. 그럼 수립은 비구속적 계획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승인 신청하거나 무슨 신청하면 되겠네? 결정 신청하면 돼요. 승인 신청하거나 결정 신청하는데 이 사람이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이겠지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로 늘리겠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제일 먼저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찾으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초조사하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없는 계획이다에 따라 다른데 없을 때는 멍청해? 공청회. 있을 때는 공람. 이 2개 둘 중에 하나 다르다. 이때 안 오니까 무슨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보내면 승인 결정정 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뭘 할 거냐? 그럼 뒤로 가야 돼.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 이제 뭐 하면 돼? 의담회. 협의하고 심의. 그럼 협의한 후에 그다음에 뭐 거쳐서 심의. 그럼 이 사람이 국장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고 시도의사다 그러면 지자체장이죠. 그럼 지방행정기관장들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도시야, 도시. 도시면은 어디라고 그러지? 도시 이게 한 개의 도시인데 지금 인구가 8만인데 인구를 50만의 새로 도시로 만들겠대요. 50만의 도시로. 그럼 만들려면 그 지역 하는 도시 그러면 어디라고 했지 아까? 특광, 특특, 시군. 그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계획 짜는 거잖아요. 여기서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죠? 시장 군수는 급수가 낮아서 이 사람은 윗사람이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을 하는데 이 특광, 특특의 경우는 내가 서울특별시장인데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게 웃긴 거라 이게.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특광, 특특은 네가 입안해서 네가 수립해서 네가 확정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거로 바뀌었고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경우는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한다. 도시계획은. 단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요? 도지사잖아.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나 지금? 예습하는 게 아니라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 있어요? 오늘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건데. 혹시 지난주에 안 오신 분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중요한 거 다 끝났는데 어떡하지? 네. 괜찮아. 이게 우리 추억이 또 동영상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추억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보시면 되니까. 그럼 이제 제일 먼저 3가지 계획할 건데 광역 기본 도시군 관리 계획 3가지 중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이거 판서했던 거니까 저 단어가 뭐가 나올지만 상상하시면 돼. 비구속적 계획이지 둘이. 그럼 얘는 수립 위반 이렇게 나와야지. 수립 위반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승인 뭐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나와야지. 제일 먼저 할 일이 얘는 광역계획권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야? 기초조사하고 주민 얘는 들어는 봐야 되니까 공청회하고 야 니네들 안 하잖아. 지방의원 가서 의견 제시해라. 어디 의회? 지방의회. 그럼 얘도 똑같을 거야.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 근데 얘는 구속력 들어가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얘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할 때 주민들한테 보여주라고 돼 있어. 이게 공청회가 아니라 뭐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공람으로만 바뀌어 있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의담에 심이니까 협의 그 다음에 뭐예요? 심이겠지. 그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된다가 끝인데 이 수립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광역계획권이 어디 지정됐냐에 따라 이게 같은 도에 지정이 됐으면 지정은 누가 해주셨겠네? 같은 도면 도지사 지정해줬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하고 군수. 그럼 시장 군수가 짜서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한테 승인처 얻으면 돼. 근데 이게 시도에 걸쳐서 지정을 해줬어요. 국장에.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면 되는데 이걸 3년 안에 안 하면 이분은 물러보는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럼 이제 안 하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3년 안에 안 하면 도지사가 짜버려요. 안 하면. 그럼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했다. 그럼 누가 짜버려요? 국장이. 근데 국장이 짜는 거예요? 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청이란 표현 들어가면 할 수 있다고.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하연다고 했잖아. 그러면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
하여한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법조문을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 12줄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원칙인데 요청이란 말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하면 이 시도지사 윗사람 누구죠? 도지사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청이란 말 나왔으니까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됐어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다 필요 없어. 어느 분이 국장이 수립 요청이란 말 안 썼잖아 제가. 수립하여한다. 수립하여한다죠. 요청이란 말 없으면 원칙 하여한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못 찍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하여한다인데 요청이란 말 나올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정확하게 O, X 이게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원래는 도지사 국장이 승인권자인데 얘가 단독으로 짜요. 그럼 얘가 단독으로 짤 때는 승인 청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법조문 읽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법조문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법조문을 한번 딱 읽고 난 다음에 이해가 딱 되면 다음부터는 법조문 제대로 써놨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법조문을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그때부터 공법 양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 외우다가 시간 다 가. 확인하는 절차 형태로 가시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는 약간 다른 게 얘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끝낸 거잖아요. 맞죠? 거기 페이지 178페이지 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광역도시계획 1번 있었죠. 178회. 그래서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맨 오른쪽에 179에 송부 공고 연락 공람해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겁니다라고 해서 보고 끝냈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이제 확인시킨 겁니다. 네.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제일 상위 계획인데 얘랑 많이 부딪힌 거예요.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더 큰 계획으로 봐야죠?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광역도시계획이고 A시의 도시계획이 있어. A시의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여기로 광역도시 부딪혔어. 그럼 어느 게 우선해야 돼? 광역 우선해야죠. 그럼 얘는 타당성 잃었죠. 그럼 이거 국가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은 대통령 바뀔 때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다 해서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하고 5년마다. 그럼 기본계획의 지침이 바뀌었네? 그럼 관리계획도 바뀌어야 돼요? 얘는 그냥 지 맘대로 가야 돼? 얘도 바뀌어야죠. 그럼 얘도 몇 년마다?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계획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인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시험 나가면 얘를 자꾸 이렇게 갖다 놔.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해서 틀리게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되는 게 기초조사 할 때 요거 기초조사 그대로 준용하게 돼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준용한다. 광역도시계획 기초 준용한다는데 얘 기초조사 할 때는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왜 뭐가 추가되는지 잘 보세요. 한 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다가 개발을 했어. 개발 다 해놨더니 지진 맨날 나. 애초에 개발 안 하는 게 낫죠. 그럼 여기다가 도로를 깔았는데 여기 집안이 되게 약했던 지역이에요. 혹시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연약 구간 서행할 것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연약해서 세게 달리면은 압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으니 약간 서행하십시오라고 이제 그 토질이 안 맞는 거야. 도로 성격하고. 애초에 그걸 알았으면 설치를 안 했어야죠. 그게. 그래서 아예 기초조사에 토지 적성 평가라는 걸 하고 해라 기해놨어요. 토지 적성 평가예요. 한번 따라해서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입에 익어야 돼요. 공법은 용어가 안 익숙해지면요 책이 안 익혀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을 내가 몇 번 뱉어내야 광역도시계획 넘어가지. 처음 보는 거는 계속 그냥 뭐 읽고만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재해가 되게 많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면 웬만하면 이쪽은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야 되죠. 그걸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해서 재해에 취약한지 성격을 분석한다 해서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요걸 추가시켰어요. 이 기본계획에다가. 근데 이걸 최근 5년 안에 했었어. 5년 안에 하면 5년 사이에 엄청나게 토질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야 이거 굳이 할 필요 있어? 생략하자. 생략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얘는 그럼 어디서 짜는 거예요? 그럼 얘 어디서 짜는 거죠? 얘 어디서 짜는 거예요?
도시. 이 어디서 짜는 거죠? 도시. 그럼 얘하고 얘는 도시에서 짜는 거니까 제가 아까 도시 어디라 도시? 도시 어디로 왔어요? 특, 광, 시, 군이었잖아. 그럼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기본 계획은 누가 짜요? 그러면 둘 다 누가 나와야 돼? 특광, 특특, 시군.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그럼 여기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아까 급수 낮은 애가 시장, 군수고 특광, 특특 본인이 아까 확정한댔잖아요. 특광, 특특, 시장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도지사한테 승인 청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도 도시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짜야 됩니까? 그럼 누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여기서 국가계획 관련돼서 집행하는 거는 나와. 국가계획 관련된 건 나와. 어느 분 나오셔야죠? 국장. 이 광역계획 관련돼서 도지사가 입안을 했던 계획을 짰으면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고. 특광, 특특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면 줄여서 뭐죠? 시도의사죠. 그리고 특별자치도사는 여기 도지사에 들어있으니까 시도의사 대장이 결정권자인데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사람은 네가 해라 결정권을 줬어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죠? 대도시장. 그래서 얘는 결정권자가 시도의사 대장이에요. 근데 지워볼게요.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의사 대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외가 국장이 입안했으니까 누가 결정해야 되겠네? 국장이. 그래서 이 사람이 국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수립에서 승인, 입안에서 결정권자인데 얘 찾으면은 다 나온 거예요 뒤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못 찾아가지고 시험 보는 아침에도 보고 가요. 우리 기초 강의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이유가 그때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뜻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중에 어느 게 상위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에서 아까 기초조사할 때 추가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할 게 많아 죽겠는데 또 하래. 토했다. 토가 뭐야? 어떻게 기억나네? 토지 적성평가 제 취약성 분석 추가됐었어. 그리고 얘는 이제 집행하는 계획이라 하나 더 하는 게 터널을 뚫으면 터널이 주변 환경 엄청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환경성 검토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 보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18페이지 정도 됐잖아요. 18페이지를 줄인 게 이 표예요. 나중에 기본서 보면서 제가 정리할 건데 1월 달에 그때 하고 지금은 이 표 하나만 정리해놔도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하고 붙어서 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얘기해 줄 테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얘 어디서 짜요? 그럼 얘 어디서 짜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죠. 도시라고 그랬잖아 아까. 어디? 특, 광, 특, 시, 군이야. 그럼 A시란 도시인데 B시란 도시가 있었어. 자, A시란 도시 방향을 잡으면 네가 짜는 지역에서만 짜는 게 당연한 건데 도로 계획 짜다 보면 도로를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옆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관할하는 특광, 특특시군에서 짜되 인접한 지역의 일부나 전부 포함할 수도 있죠.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 몰래 B시장 몰래 짜야 돼요. 얘가 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인접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랑 뭐는 해야 된다. 협의는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만약에 기본계획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수립권자가 only 누구밖에 없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도지사. 도지사가 하는 일은 협의하고 뭐 하면 돼? 심의하는 거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그럼 이제 기본계획 써 있는 거 한번 볼까? 179페이지에 제가 표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표 보시면 부동산 공법 전체 흐름 잡기에서 행정계획 해가지고 비구속 계획이라고 하나 보이세요? 표로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하나 있는데 그 보시면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괄호에 기본 방향 잡는다, 종합적인 방향 잡는다, 광역적인 방향 잡는다. 그래서 얘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뭐 간접적으로 의견 듣는 거 뭐 개최하셔야 돼? 공청회. 그리고 구속적 계획은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고요? 결정. 구체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처분에 대해 아까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니네들한테 보라고 해줬잖아 내가. 그래서 공람시켜주자. 그래서 그 그림에 국토종합계획이 파란 색깔이 들어있는 이유는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국토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라 있구나만 아시면 되고
왼쪽에 광역도시계획이 아까 어디서 짜요? 그럼 광역계획권에서 어느 분이 정하냐면 국장하고 도사가. 그럼 광역도시계획 제일 먼저 짤 때 얘 뭐부터 해야 돼?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 그래서 기가 기초조사예요. 공이 뭘까? 공청회. 그리고 지가 뭐죠? 지방의회. 그리고 나서 수립이 됐죠? 보내면 그럼 뭐부터 하고? 협의. 끝나야 뭐 해요? 심의. 그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송부해서 뭐 시켜요? 공고 열람시키는 거지. 그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파란 점선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그 파란 점선이 도시군계획이에요. 그럼 도시군계획은 뭐하고 뭐로 구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구분합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하고 절차가 똑같아요. 왼쪽하고 절차 똑같죠? 네. 근데 관리계획은 절차가 달라. 밑에 관리계획은 기가 뭐였죠? 기초조사. 주가 뭐예요? 주민 의견 청취인데 주민 공람. 지가 뭐예요? 지방의회. 그래서 입안에서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그 입안권자가 도시니까 특광특특 시원인데 얘는 특이하게 아까 집행하는 거라 국가계획 관련되면 어느 분 튀어나왔고요? 국장. 도의사가 입안했던 계획들이 있으면 도의사 직접 계획을 짜는데 결정은 시도대장의 원칙이나 국장이 입안한 거는 국장이 직접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구체적 계획이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 이 도시군관리계획 옆에 가면 이 내용이 여기 용도 지역 지구 용계 기도 지입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용도 지역 지지난주에 했었죠?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변경이라고 돼 있죠. 그럼 기존의 용도 지역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물어봐야지. 난개발 그러면 어느 시 떠오르라고 그랬는데? 용인시.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난개발됐던 땅이 준도시하고 준농림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준도시 준농림을 관리적으로 바꾸면서 현재는 4개 용도에서 도관 농자로 바꿨었는데 그걸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끝날 때 뭐로 끝났죠, 이거? 구역.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제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걸 용계 기도 지입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24문제 정도 나와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따로 있어서 6문제, 12문제. 나머지에서 12문제에서 총 24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건데 첫 번째로 했던 게 용도 지역이었는데 제가 기초 강의에서는 필요한 것만 했죠. 지구, 구역은 어쩌다가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지역이 잘 나오는데 작년에 한 번 쉬었어. 올해 100% 나옵니다.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 거기 용계 기도지 요거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를 줄여서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그래서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그래요. 그거 외워두셔야 돼. 그럼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자 기본계획 성격인데 얘 성격 한번 딱 본 다음에 30일에 3주 전에 30일에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1년 동안 공부하고 푼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거기 180페이지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의의 및 성격 나올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1번. 자, 어디냐? 1. 도시 안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기본계획이니까.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밑에 있는 거라서 이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방향성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서 얘는 나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 쟁송, 제기 못하지.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수립하여 뭐 합니까? 승인. 그리고 2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개의 도시의 그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앞으로 도시군 관리 수립할 때 지침을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 이거는 지침만 준 거니까 일반적인 그 일반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광 특특시장군수는 다음에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된다.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야, 이 도시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다. 1번에 지역 특성 계획에 관한 사항,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이 공간구조 생활권에 관한 사항, 3번에 공원 녹지 경관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이용 개발 용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거기 5번 보시면 파란 색깔 있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라고 써 있어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로 설치해 라는 뜻이에요.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이거 보고서 도로 여기다 설치할게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여기 있어요. 기반시설에 관한 거, 설치 정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6번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들도 한 개 도시의 방향 제시할 때 짜겠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짜려면 누가 짜는데, 그래서 3번에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인데 이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자, 수립은 누가 해요? 관할 지역, 도시 관할하는 그 누가?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짜는 예외는 있어요. 그게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이하면 거의 개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짤 수 있고, 관할구역의 전부가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본계획을 다 포함해버리면 안 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 2번, 얘가 아까 전에 한 개 도시에 요 관할구역 내에서 짜는데 요 도로계획 짜다 보면 인접한 지역에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단 이 사람하고 몰래 짜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그래서 거기에 2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관할구역 일부는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다. 인접시군의 관할구역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데 단 사전에 그 행정기관장과 뭐는 하셔야 돼요? 협의. 몰래 짜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181페이지 4번 가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성격. 자, 1번 나랑 관련이 없어서 내부 구속적 계획으로 비구속적 계획이다. 행정쟁송 당연히 제기할 수가 없으니 효력이 발생한 적 없어서 실효라는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겠지. 2번 대상. 관할 특광 특특 시군에 필요한 경우. 자, 내가 짜는 곳은 관할 특광 특특 시군입니다. 필요하면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는 있겠죠. 단 뭐는 하세요? 협의. 그 특징이 무슨 계획의 상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기간은 옛날에 이거 20년 단위로 짠다고 했던 거 없어지고요. 그냥 5년마다 뭐만 하래? 타당성부터. 얘가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면 얘 밑에 것도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해야죠. 아까 안 하는 건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 5번에 지위라는 거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밑에 기본계획이 있으면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부합되어야지. 그리고 아까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기초조사할 때 기초조사에 두 가지가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몇 년 안에 했었으면 안 해도 되는데 5년 안에 했으면 안 해도 된댔죠. 생략할 수 있댔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개발하기 전에 그 토지 적성 평가해봐. 재 취약성 분석해봐. 그래서 개발 가능성을 따지고 시작하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기본계획 입안, 얘는 수립이랑 입안 병행해서 쓴댔죠. 입안하고 몇 년 이내,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했으면 굳이 돈 아깝다 이거. 그럼 이미 했으니 토지 적성 평가나 재 취약성 분석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기본계획의 절차와 생략이에요. 성격 내용이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 여기가 이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지지난주 3주 전에 기출 31회 때 문제니까 우리 몇 회 준비하시는 거죠? 32회. 이게 그 광역도시계획이 41번 문제였고요. 요 놈도 나왔고 요 놈도 하나 문제씩 다 나왔었어요. 근데 요 기본계획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맞는 거 지문 4개, 틀린 거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아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을 짜야 되는데 인접한 지역 있죠?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단 미리 그 시장 군수하고 뭔 하랬는데?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맞죠?
맞잖아. 그럼 얘는 틀린 게 아니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네.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적 성평가 했대요. 그럼 얘 토지적 성평가 5년 안에 했으면 굳이 얘 토지적 성평가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적 성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얘도 답 아니네.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 군수니까 시의회, 군의회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 들어야죠. 시군의회 의견 들어라. 그래서 요거 수립한 사람이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 의견 듣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면 시의회, 군이면 군의회니까 시군의회 의견 들어라. 그 얘기죠. 맞고. 4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럼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시장 군수가 짜면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죠. 그럼 도지사는 승인권자지 협의를 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럼 도지사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승인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도지사랑 협의해서 심의하는 이런 게 아니죠. 택도 소리하는 거 틀렸네. 5번. 얘 몇 년마다 타당성 탄다고 그랬는데? 5년. 그럼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맞잖아요. 그럼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네. 4번이네요. 이게 지난 시험 문제야. 지금 우리 1년을 공부했어요. 지금 잠깐 본 거예요? 잠깐 본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엄청나게 어려운 거 한 거 아닌데 내가 지금 기본계획의 핵심만 정확하게 알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여기서 그 문제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였고 그럼 이제 기본계획이 끝났으면 이제 무슨 계획으로 내려와야죠? 관리계획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구 한 문제, 용도구역은 어쩌다 한 문제인데 31회 때는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용도지역은 원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올해 31회 때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32회 때는 100% 나오겠지.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념 잡아야 되는데 아까 내용이 아까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그랬잖아. 이거 6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뭐 하겠다? 지정하려면 이 계획 짜라는 거고 변경하겠다 이 계획 짜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간전면에 수평리 150번지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주거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야. 12,000평이거든요. 주거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서 강의해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강의 저 이제 그만해야죠. 내 강의 내가 왜 해? 이자 내려고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이제 강의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이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해당 지역이 개발 가능한 용지로 바뀌는 건데 그걸 내가 바꾸는 거예요?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획으로 누가 바꾸냐면 남도 도지사가 해야 돼요? 구례 군수가 해야 돼? 특광, 특특시 군수가 짜는 거니까 구례 군수가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라남 도지사가 승인해 결정해 준다고. 지금까지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게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요. 이거 계획을 변경할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구례 군수가 입안해서 누가? 전라남 도지사가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돼서 요거 그려줘요. 내 땅의 도면을. 그걸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뭐를 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 고시할 때 효력 발생한다. 그때부터 나는 주거지역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 사라져 있겠죠.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거지역인데 오히려 여기가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돼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고요. 제 땅의 일부가 공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낭패야 이제. 내 땅의 일부 절반이 녹지로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녹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한강을 찾아갈 준비를 해야지. 땅 가격 자체가 떨어져요. 왜 같이 떨어지냐? 옛날에는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용도지역이 바뀌는 바람에 규제가 강화돼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규제가 강화되면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줄어요. 줄으면 수요자들이 줄겠죠. 토지 가치는 떨어지고 가격은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국가가 용도지역을 바꿨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곤 하진 않습니다. 왜?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얘를 공원으로 만든 거지 국가가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내가 침해를 받더라도 주변의 공공이 대다수가 복되고 이루면
구제를 받아라. 이게 공공복리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보상을 해주겠다니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용도 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상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파트인데 시험 문제에서 얘네 지문을 하나, 둘, 셋, 네 개 써놓고 딴 걸 하나 싹 집어넣은 다음에 다음 중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 문제가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파트가 여기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인데 여기 18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184페이지 보시면 거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제가 음영 집어넣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써있죠. 요게 이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개도시, 수, 입은요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썼는데 용도지역은 21개, 용도지구 25개라서 풀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용도구역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풀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신도시개발, 그리고 정비사업. 마지막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특정한 나눔개발 막으려고 여기 지역만큼은 계획을 따로 짜서 입체적 개발 한번 해볼 테니 이 계획으로만 개발해라 해서 난개발 막겠다고 나온 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구가 블럭이란 뜻이 영어로 블록을 단위로 계획을 짜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인데 이게 서울시라고 보세요. 서울시인데 여기 지역 가시면 건물이 좀 저층 단지의 주거 단지거든요. 얘는 좀 약간 중층 단지고 여기는 고층 단지예요. 같은 주거 지역인데 용도가 달라. 그래서 여기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이에요. 주거 지역도 용도를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 있고 준 주거 있는데 전, 일, 준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었는데 들어본 것 같기만 해도 돼요. 전, 일, 준인데 전용 주거는 1종하고 2종 나눌 때 단독주택 중심은 1종 전용 주거, 공동주택 중심은 2종 전용 주거고 일반 주거는 저층, 중층, 중고층으로 나눈댔죠. 낮은 건 낮은 것끼리, 중간은 중간끼리, 높은 건 높은 것끼리.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이라는 걸 지금 현재 지정해놨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공간계획으로. 그럼 이제 주거지역이고 이쪽 라인은 이제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가 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학교는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학교 기반시설인데 그럼 학교를 주거지역에 넣어놔야 돼요. 상업지역에 넣어가지고 애들 맨날 춤추고 다니게 해야 돼. 주거지역에 넣어야죠. 그럼 주거지역 보면 동국대 4대 부속 여중, 건국대 4대 부중, 구이중 이거 다 주거지역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주거지역에 우리 보통 아파트 2,000세대 이상 되면 초등학교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요. 3,000세대, 2,000세대면 그러면 아파트 내가 5,000세대에 넣어 그러면 초등학교 2개 들어가고 중학교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거 기반시설 설치해야 된다. 이게 왜 사람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학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도지역 지어해놨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건물을 이렇게 으깨줬는데 저기 화곡동 있죠. 화곡동 가면 같은 상업지역인데 여기 강남의 상업지역이랑 화곡동의 상업지역이랑 똑같은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화곡동 상업지역은 10층, 12층 넘는 건물이 없어요. 왜 없을까? 옆에 김포공항이 있어요.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요. 같은 상업지역인데 걔가 막 올라가면 항공기 이착륙하는데 불편해.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는 고도 제한이라고 해서 용도지역으로 행위자이 안 되니까 용도지구란 걸 또 규제해. 여기는 고도지구란 거 있어요. 시외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야 도시가 너무 팽창이 돼서 옆에 있는 인접 위성도시를 다 먹어버릴까봐 먹지 말라고 옛날에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서 먹어라 그래서 묶인 게 다 개발제한구역이에요. 헬기 타고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 외곽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허리띠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녹색 그린 색깔이라서 그린 벨트라고 한 건데 지금은 그린 벨트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래요. 개발 제한 구역이란 말은 들어는 봤죠? 예. 그게 이제 용도 구역이에요. 예. 그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하려면 그냥 막 지어야 돼? 계획에 맞춰야 돼? 맞춰야 돼요. 그럼 이건 주민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그래서 기초조도 하고 주민 공람도 하고 지방 의견 들어서 협의심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사람 이렇게 많은데 도로가 2차선 말이 안 되잖아. 도로 넓혀. 그럼 무슨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는 많아 죽겠는데 야 이거 더 이상 땅이 없어. 야 여기 새로 도시 좀 개발하자. 도시개발 사업해. 도시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고, 오래된 건물은 다시 철거하고 제대로 줘야겠다. 정비사업 해야 되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도 하자. 그리고 이제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아까 무슨 단위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지구단위계에서 여기를 특정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은 다음에 여기 지역은 그 어떤 법도 다 필요 없고 계획으로만 여기 지역은 규제하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참 잘 나가던 도시인데 그 지역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다시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던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든 게 입지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최소화시키겠다. 그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있어요. 입지 규제 무슨 구역? 최소구역.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막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래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들인데 여기 있는 거 4개 쓴 다음에 아닌 거 하나 집어넣고서 찾아봐라.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아닌 거 하나 찾아라.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 내 머릿속에 아 저거가 시험이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저걸 외워야 되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눈에 봐야 읽히는데,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집에 가서 읽질 않아요. 해볼까? 문제가 23회 문제였거든요. 제 23회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 방금 전에 용계 기도지 입 들어갔네. 이거 아닌 거. 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었나요? 없었잖아. 답이네. 예. 자기서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날라오는 거예요. 끝. 시가와 조정구역 있었죠. 개발제한구 옆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있었죠. 용도 지역 지구 있었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네? 1번. 이걸 이제 시험 문제 유형으로 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해서 자꾸 읽어야 된다고 했던 게 이런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근데 이것마저 맞춘다. 공법 신동입니다. 이걸 이제 올 처음 공부했는데 이걸 맞추면 이건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풀어보자. 아까 문제 몇 회 문제였지? 23회 문제였잖아요. 그럼 26회 문제면 몇 년 뒤에? 너무 어려워? 3년 뒤잖아요. 29, 32. 그 23회 때 나왔고 26회 때 또 나온 거예요. 3년 뒤에 또 나왔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 이번엔 고르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만 골라라. 그럼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인 용도구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얘 무슨 계획으로 해야지?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얘 골라야 되니까 기억 들어간 거 골라야죠. 기억 들어간 거 골라야 되니까 얘 아니네. 그럼 3, 4, 5 중에 하나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아까 있었나? 그거 없었으니까 니은 지워야죠. 지워야지. 답 몇 번이네? 자격증 나온 거죠. 한 달 뒤에 자격증 딱 받으면 돼요. 26회 문제야. 너무 어렵나? 도시개발 사업 기반시설 정비 있었잖아요. 그럼 아까 23회 문제랑 뭐가 달라진 거냐면, 집은 5개 준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아닌 거 찾아라가 얘가 답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박스 주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는 거 찾아라. 아닌 거 얘 빼고 찾아라. 기억, 디귿, 리을 찾아라는 얘기잖아. 결론은 얘 찾아라.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럼 23회 때 출제위원이 26회 때 또 들어왔구나. 이거지. 자기가 문제를 냈는데 너무 좋았던 문제인 것 같아서 변형을 좀 한 거겠죠. 예. 같은 문제잖아, 이거. 유형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나오면 맞출 정도로 내가 몇 번만 눈도장 찍어두면 되겠구나. 그 개념 딱 잡아놓고 책 넘기면 되는 건데, 이걸 1년 내내 왔다리 갔다 하면서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유형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제 말뜻 이해되신 거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용계 기도지 중에서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한 놈만 잡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니까 이번 기초과정에서는 용도 지역 하나만 잡고 하자고.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갈 때 그나마 좀 편하니까. 기초과정이라고 용어 정의 이런 것만 하면 재미없어요. 괜히 이 코로나 시즌에 어려운 시즌에 목숨을 걸고 와서 앉아 있는데 용어 정리 요거나 하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용도 지역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